지난번 소득세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의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주마다 카운티마다 다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율이 지역마다 얼마나 다른가 살펴보고 사례를 들어 재산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와 관련된 일정과 재산세를 체납했을 때의 가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오는 소득세와 달리 재산세는 연말에 고지되면 12월과 4월 두 번에 걸쳐 목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재산세에는 늦은 일이 없으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그해 1월 1일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카운티에서는 5년에 한 번씩 기준 가격을 정하기도 합니다. 100만 불짜리 집을 소유할 경우 1% 세율에도 만불 내외의 세금을 내게 되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보통 세율은 1에서 2% 사이입니다. 목돈으로 내는 재산세를 준비하느라 많은 가정이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에는 각 카운티마다 재산세 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부수적인 특별 세금까지 더하여 집주인에게 큰 금액의 고지서를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주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부과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재산세는 주마다 다르며 같은 주 내에서도 카운티나 시에 따라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카운티 내에서도 타운별로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베르겐 카운티의 경우 타운별 세율이 표처럼 다릅니다.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재산세가 가장 낮은 곳은 하와이의 하와이 카운티 마우이 카운티입니다. 하와이 평균 재산세율은 약 0.28%로 미국 평균 세율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주 단위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뉴저지, 뉴욕, 코네티컷, 일리노이, 텍사스가 높은 편에 속하며 하와이와 알래스카가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로 납부한 재산세의 중간 가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보스턴, 댈러스, 휴스턴 지역의 카운티에서 중간 가격 주택 재산세가 만불이 넘게 납부되었습니다. 고래 가격의 일정률을 부과하니까 집값이 비싼 대도시 지역이 당연히 높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면에 중부 내륙 지방에서는 199불 정도를 내는 카운티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카운티별 재산세를 살펴보면 최저 1.10%에서 최고 1.19%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예로 들면 세율이 1.11%로 중간 가격의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약 17,000불의 세금을 해마다 내야 합니다. 지역별 재산세가 궁금하시면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카운티 재산세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의 세금 액수는 추가적인 특별 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정확한 재산세율을 알고 싶다면 해당 카운티 세무국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예로 들어 재산세와 관련된 스케줄을 살펴보겠습니다. 매 7월 소유한 주택의 평가 금액을 소유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리고 9월 위원회에서 그의 재산세율을 확정하여 11월 초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12월 10일까지 2분의 1을 납부하고 다음해 4월 10일까지 나머지 반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6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처분되고 그 후 매달 1.5%의 추가 가산금과 추심료가 부과됩니다. 이 상태로 5년이 지나면 경매로 해당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징수관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됩니다. 세율은 해마다 바뀌고 있어 어느 해를 기준으로 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소득세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재산세를 다루었습니다. 구독으로 격려해 주시면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